시각적인 영상을 뇌로 전달하며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도 하는 우리의 눈. 노화, 종양, 외상, 선천성 질환 등 다양한 요인으로 눈꺼풀을 비롯한 눈 주위의 변화로 불편을 호소하는데요. 눈의 성형이나 재건 수술은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력을 비롯한 눈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치료는 눈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치료를 담당해야 합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진료 분야는 눈꺼풀을 포함한 눈 주변부 질환의 치료와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꺼풀의 기능이나 모양 이상, 눈물 흘림 질환, 안아골절, 갑상선 눈 질환, 눈 주변 종양, 안검 경련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성형외과는 안구 주변부 구조물의 이상과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로서 엄밀히 말하면 성형뿐만 아니라 종양이나 또는 성형 합병증으로 인한 이상까지도 교정하는 재건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각막과 동공, 홍채, 수정체, 망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뼈로 둘러싸인 공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안화라고 부릅니다. 안화는 안구 외에도 눈을 움직이는 근육, 신경, 혈관, 눈물샘, 지방 조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바로 눈꺼풀인데요. 윗 눈꺼풀에는 눈 둘레근과 눈꺼풀 올림근이 있어 눈을 뜨고 감을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는 이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눈꺼풀이 처져 눈동자를 덮는 질환인데요. 눈꺼풀 처짐 증상이 심해지면 사물을 보기 위해 턱을 들게 되고 이로 인해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며 시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 교정술은 시야 저하나 목 통증, 눈의 피로감 등 시야의 방해로 생기는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인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 현상 때문에 눈을 올려주는 근육이 처져서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고 시야가 많이 확보될 것 같으니까 생활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검하수는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어요. 그 선천성 안검하수는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이제 선천적으로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거나 발육부진으로 생기는 질환이죠. 후천성 경우는 이제 근육의 노화가 원인이니까 주로 나이 드신 분한테 생길 수 있고 신생아 어린애들은 눈꺼풀 처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자폐성이 약치가 되면은 시력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녀를 유심히 봐야 되고요.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천 안검하수는 보통 2세 전후에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어린아이는 그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천성 안검하수는 나이가 드시거나 다친 경우에 눈꺼풀 올림 근육의 기능이 약해져서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시력을 비롯한 눈의 기능이라든가 보호 기전, 안구 운동, 안구 하수의 정도라든가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의 수술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이고 또 하나는 이마근 걸기술인데 눈꺼풀 올림근의 이제 절제술은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일 때 주로 시행하는데 근육의 일부를 잘라내고 그 잘라낸 만큼 눈꺼풀 위로 올려줘서 봉합을 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마근 걸기술은 눈꺼풀 올림 근육의 힘이 전혀 없거나 약할 때 쓰는 방법인데 주로 선천 안검하수 때 쓰는 방법이죠. 자기 근육 또는 보존 근막이라든가 실리콘 줄을 이용한 인공 재료를 이용해서 이마 근육에 연결하여 눈꺼풀을 올려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져 건조한 눈 표면을 적시고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눈물을 통해 나온 눈물은 눈물점, 눈물소관,
눈물 주머니, 코 눈물관을 거쳐 코로도 배출됩니다.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눈물 흘림 증상이 계속된다면 눈물 흘림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주로 눈물 주머니와 그 주변에 눈물길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눈물 흘림증으로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대인 관계의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눈물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거나 눈꺼풀과 안구 주변으로 빨갛게 염증이 퍼지는 봉화증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검사하니까 관리가 좀 약간 잘 안 되고 눈물이 다 역류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눈물길 중에서 눈물 주머니가 막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물길 폐쇄가 발생하면은 눈물이 고이게 되죠. 또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여서 또 눈곱도 자주 끼고 눈 밖으로 이제 눈물이 자주 흐르게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은 일단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피부염, 결막염, 눈물 주머니염 같은 각종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지내다 보니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눈물길이 좁아진 경우에는 코 눈물관 내 실리콘관 삽입술을 통해서 넓힐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막힘 정도가 심하면은 새로운 눈물길을 만들어주는 눈물 주머니 코안 연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 눈물길 대신 눈물 주머니와 코 사이에 있는 뼈를 작은 구멍을 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눈물 질환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동반 질환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갑상선과 관련되어 발생하며 안구가 돌출되는 질환, 갑상선 눈병증. 눈꺼풀이 많이 붓고 안구 건조증, 결막 부종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시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갑상선 항진증으로 해서 눈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다음에 돌출증에 대한 치료, 안화 감압술 같은 수술을 통해서 눈을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놓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눈병증의 수술은 튀어나온 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안화 감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안화 감압술은 안구를 받치는 안화뼈를 일부 제거해서 뼈 공간을 넓혀주거나 안화 내에 지방 조직을 제거하여 안구가 자리 잡을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안구가 그 공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감압하는 양은 환자 안구의 돌출 정도라든가 얼굴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수술 후에는 눈이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만족해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생기는 암, 안종양. 안종양은 눈 부위인 안구 외에도 눈꺼풀, 안화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눈꺼풀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종양이 만져지는데 이를 다래끼 증상으로 오인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래끼 증상이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화 내에 종양이 발생하면 눈이 종양에 의해 밀려나와 안구가 돌출되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이상이 생겨 눈을 움직이는데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지난 방문 때 검사했던 그 조직 검사상에서 악성 흑색종이 나왔고 CT나 MRI 검사에서는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눈에 있는 그 종양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겠습니다. 다래끼 같은 부위가 한 곳에 계속 생기거나 한 번 생긴 다래끼가 잘 낫지 않는다고 하면 피지샘암 같은 악성 눈꺼풀 종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눈꺼풀 주위에 생긴 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라든가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면 흑색종 같은 피부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꺼풀 종양과 그 주변에 침윤된 주변 조직까지 모두 제거하고 결손된 조직에 맞게 주변 부위를 옮기거나 피부 이식을 통해서 재건을 해줍니다.
안구 질환으로 인해 시력을 잃거나 통증을 동반한 안구 위축으로 외관상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 의안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의안은 눈의 모양을 대신하는 인공 보형물로 눈의 모양, 초점, 색상, 착용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안 수술은 안구를 제거하게 되고 그 속에 충전물을 넣고 눈을 봉합해 주는 수술입니다. 상처가 아물게 되면 거의 한 달 뒤에 본인 눈에 맞는 의안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눈 모양을 회복하게 돼서 일상생활이라든가 대인관계를 아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력을 잃어서 안구가 위축된다든지 시력 상실을 동반한 통증, 또 전이와 위험도가 높은 악성 종양에서는 눈뿐만 아니라 눈 주변 조직까지 제거된 사람들한테 있어서 의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보장구가 되겠습니다. 의안은 사람마다 다른 동공의 크기와 색깔, 흰자위의 혈관까지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미관상 좋게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게 의안을 피팅해야 되는데요. 양쪽 눈 모두 정상인과 다름없는 인상을 주도록 하며 사회적 활동에 콤플렉스를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원활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형안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소명과 철학을 가지고 성형안과 분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성형안과 명의 양석우 교수. 그는 미국 UC 샌디에고 안센터 연수를 거쳐 미국 성형안과학회 정회원, 대한성형안과학회, 대한검안학회 회장을 역임했는데요. 축적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갑상선 눈병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 교정술, 안구 종양 제거술로 성형안과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른 안과 분야에 비해서 성형안과는 매우 다양한 질환과 수술 종류가 있어 다양한 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적용해야 할 수술도 많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눈은 물론 보는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눈 주변 조직들의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수술법을 개발하고 심리적인 위축이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종양이나 외상, 선천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외모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재건해 줄 수 있다면 가장 훌륭한 성형안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활발한 진료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성형안과 명의 양석우 교수. 그의 섬세한 감각과 의술은 질환의 치료를 넘어 환자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